반갑습니다. 안경쟁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눈 관리 방법과 그 중에서도 시력 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성장기라서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력을 덜 나빠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다면 자녀들은 높은 확률로 근시가 유전되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어린 나이에 안경을 쓰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시력이 좋더라도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걸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사실 나빠지는 시력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몸이 성장하면서 키도 커지고 몸 안에 장기들도 커지는 것처럼 안구의 크기가 커지는 크기와 형태에 비례해서 근시도 같이 나빠지기 때문인데요. 근시를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덜 나빠지도록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근시도 이런 관리가 가능한데요. 근시는 질병이 아니라서 성장기 때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근시도 적절하게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굴절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면 시력 교정 수술을 받게 하겠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은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시력이 좋은 경우와 높은 근시가 있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높은 근시를 가지고 있는 눈이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근시성 황반 변성의 위험성은 41배, 망막 박리는 22배, 백내장은 6배가 증가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질환의 발생 확률도 낮추고 시력 교정 수술이 안 되는 높은 도수의 고도 근시로 눈이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근의 시력 관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시 관리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입니다.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처럼 근거리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햇빛을 많이 보게 하는 겁니다. 햇빛이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가면 망막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도파민이 안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햇빛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면 도파민의 분비 리듬이 교란되면서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근시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방법이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근시 억제가 가능한 안경이나 렌즈, 안약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안경이나 안약을 사용해서 근시를 억제시키는 게 가능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예전부터 많이 연구돼 왔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법들이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안경과 렌즈, 안약,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 전공 분야는 안경이니까 제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광학 브랜드 중에 호야에서 출시한 마요 스마트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현재 근시를 억제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억제율을 보이는 게 이 마요 스마트고요. 전 세계 33개 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근시 억제에 효과가 있는 유일한 안경 렌즈입니다. 그러면 이 마요 스마트가 근시를 얼마나 억제해 주는지 그 효과가 중요하겠죠. 앞에서 설명드린 근시를 억제하는 방법 3가지 중에서 안경은 마요 스마트고요, 렌즈는 드림 렌즈, 그리고 안약은 아트로핀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의 효과를 비교했을 때 연구 자료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씩 다른데요. 드림 렌즈는 약 45%의 억제율이라고 하고, 저농도 아트로핀은 약 59%의 억제율, 그리고 마요 스마트는 60%의 효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기술이면서 효과도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나머지 2가지의 근시 억제 방법이랑 비교했을 때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시 억제 방법 3가지를 비교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마요 스마트의 장점은 부작용 없이 그냥 보통의 안경이라고 생각하고 착용하기만 하면 되고요. 실제로 외관상으로는 일반 안경이랑 차이를 느끼기도 힘들다는 게 장점이고, 안경을 착용하기 싫어하는 자녀들에게는 안경을 착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이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렌즈는 밤에 착용을 하고 잠을 자는 동안에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그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 대신에 아쉬운 점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근시 억제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비용은 비싸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매일 착용하면서 세척도 매일 해줘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부모님들의 몫이죠. 마지막 방법으로 아트로핀이라는 안약을 점안하는 건데요. 이 아트로핀이라는 건 부교감 신경 차단제입니다. 안과에서 눈 검사할 때 동공을 확대시켜서 검사하려고 사용하기도 하고,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신경작용제 해독 키트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 아트로핀을 저농도로 해서 사용하면 도파민 분비로 인해서 근시를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이 저농도 아트로핀의 장점은 눈에 안약을 점안하는 걸로 근시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아쉬운 점은 부작용인데, 동공을 확장시켜서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고 책을 볼 때 흐리게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렌즈랑 아트로핀 둘 다 공통적으로 이걸 사용하다가 멈추게 되면 다시 근시가 많이 진행하게 되는 리바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업이 안경사다 보니까 당연히 안경 렌즈로 근시 억제하는 걸 추천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 직업이니까 당연하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마이오 스마트가 가장 최신 기술이 적용된 방법이면서 근시 억제율도 가장 높게 확인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부작용 없이 그냥 안경을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이오 스마트라는 안경 렌즈가 어떻게 근시를 억제시킬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이오 스마트 렌즈 표면에는 딤스 존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렌즈의 중심부로 들어오는 빛은 선명하게 보이고, 딤스 존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근시성 흐림이라는 걸 발생시키는데요. 이 근시성 흐림을 통해서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는 걸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근시가 진행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오 스마트라는 렌즈는 저 같은 안경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센세이션한 기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이 영상이 꼭 교육 영상 같은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나온 근시 억제율의 수치는 연구 자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마이오 스마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구글의 학술 검색을 이용해서 마이오 스마트 딤스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고, 현재는 2년, 3년, 6년 동안 진행된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쟁이였습니다.